여러분의 온라인 테마파크, 여러분의 상점과 여러분의 홈페이지 혹은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지 여러분의 상품을 팔 수가 있고 여러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놀이공원에 사람이 많아야 그 안에서 바이킹을 타건 추러스를 사 먹건 혹은 놀이기구를 타건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노하우를 풀어드리려 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온라인에서 고객은 어떻게 모으는 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놀이공원에 사람이 우글우글 해야 그 안에서 이 고객들이 놀이기구를 타건 팝콘을 먹건 그 안에서 소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스레터 연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해당 뉴스레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부분은 고정 댓글이나 댓글란을 통해서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매주 1회 혹은 2주에 1회 정도 양질의 정보를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꼭 구독하셔서 여러분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콘텐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유명 마케터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64개의 콘텐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노하우에 대해서 정리했던 영어 글이 있는데요. 원본이 27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해당 분량에 대해서 제가 핵심 부분만 추출해서 정리했으니까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콘텐츠인데 제가 열심히 번역하고 정리해서 여러분께 제공드렸습니다. 역시나 더보기란과 댓글란을 보시면 제가 링크를 드렸습니다. 먼저 OSM이라고 하죠. 원소스 멀티 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해당 부분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돌려 쓰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신 다음에 블로그 글을 쓰신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콘텐츠, 영상을 만든다거나 혹은 블로그 글을 뉴스 기사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변환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게리 바이너척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게리 바이너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상품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은데 게리 바이너척은 정말 툭툭 올리는 걸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콘텐츠를 많이 올리기 위해선 생각을 너무 하면 안 되고 러프하게 양이 중요하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과 질 결국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에 초반에는 양이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계속 설명드릴 텐데요. 게리 바이너척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트위터를 우선 올립니다. 중요한 건 역시나 속도라고 강조를 해요. 우선 그냥 지금 당장도 20초 안에 여러분들이 트위터나 요즘엔 스레드가 굉장히 유행이죠. 스레드에 글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반에 팔로워가 없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는데 조금 더 집중하셔서 브랜드를 구축하시는데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방금 올렸던 그 글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거를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바로 올려버립니다. 요것도 1분이면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하지 않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각의 플랫폼의 성격에 맞게 여러분이 컨텐츠를 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트위터에는 조금 더 짧은 느낌으로 올리셔야 되고요. 지금은 X죠. 인스타그램에는 조금 더 긴 문장과 좀 더 긴 설명과 함께 적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때론 이렇게 동일한 컨텐츠를 다른 플랫폼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첫 줄 카피, 그러니까 여기 초반부에 들어가는 이 카피는 약간 다르게 이 플랫폼 결에 맞게 적어주는 것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밈을 찾아서 내 얼굴을 붙여서 올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전에 올렸던 글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모아서 슬라이드 형태로 올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게리 바이너척은 예전에 올렸던 컨텐츠를 다시 쓰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컨텐츠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전에 만들었던 컨텐츠를 아직 못 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재가공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노출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썼던 거를 다시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렇게 노트 앱을 하나 마련하셔서 평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스크린샷 찍어서 역시나 게리 바이너처럼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을 굉장히 잘 찍어요. 스크린샷 찍어서 바로 올려버리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오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카메라에 거부감이 없다면 여러분이 카메라를 바로 켜서
로우하게 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역시나 강조하죠. 카메라를 일단 켜서 그날의 소감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어필이 되겠죠.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채용해서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 한 군데에서만 라이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방면으로 라이브를 진행해 보시는 거예요. 줌,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라이브를 진행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방면으로 팔로워를 모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법입니다. 터졌던 컨텐츠를 여러분이 그림 그려서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사람들이 결국에 반응하는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내 사진을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케팅이나 브랜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차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세상에 나는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차별화하는 거, 그거는 내 사진을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그게 제일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게리 바이너처크는 강조하고 있고요. 조금 더 꿀팁을 주자면 일상 속에서 이런 재미난 포인트들을 찾아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드폼을 만드시면 그거를 잘라서 숏폼으로 한번 약간의 설명과 함께 올려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소비하기 쉽도록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역시나 또 좋은 꿀팁인데요. 스레드나 이렇게 텍스트 플랫폼에는 짧은 글들은 약간 인용이나 명언 형태의 글을 올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플랫폼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 수도 있겠죠. 역시나 여러분 디자인을 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컨텐츠는 그냥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올리셨던 예전에 올렸던 글을 똑같이 올려서 거기에 카피라이팅만 적어서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굉장히 잘하죠. 이 부분에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행하는 컨텐츠에 내 생각을 한 줄 적고 내 카피를 한 줄 적어서 다시 써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게리 바이너척은 하루에 64개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숫자만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렇게 봤을 땐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의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의 페이스와 이 정도의 재가공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콘텐츠 만들 때 제일 힘든 점이 소재를 준비하는 부분인데 이미 예전의 소재들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폭발적인 생산량을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콘텐츠는 양이냐 질이냐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게리 바이너책에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콘텐츠는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거고 게리가 말하는 것은 이미 예전의 게시물을 재가공해서 몇 번이고 써먹는다는 점. 그리고 잘할 필요 없고 우선 빠르게 올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스크린샷 같은 것들 찍어서 바로 올려버리는 점. 이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게리 바이너측이 또 강조했지만 많이 만들어봐야 좋은 컨텐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양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 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그럼 재가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겠죠. 당연히 난 재가공하는 것조차 어렵다 하시지만 역시나 AI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AI가 형태를 변환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AI만 잘 활용하셔도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혹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폭발적인 생산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고객을 모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예전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것, 거기서 AI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고객 집객력을 높이려면 AI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저의 경우에 있어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금과 인력이 한정됐던 상황 속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제 스스로 고품질의 마케팅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좀 정리해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문장을 굉장히 빠르게 양질의 퀄리티의 문장을 생성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설득력 있는 세일즈 문장을 굉장히 저렴하게 월 3만원에 챗GPT 유료 결제 비용이 월 3만원이죠. 월 3만원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중요한 업무에 제가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유튜브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는 여러분 세계 2위의 검색 엔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게도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텍스트 기반 플랫폼처럼 작동을 합니다. 더군다나 너무 좋은 거는 콘텐츠의 생애 주기도 길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콘텐츠도 주제만 잘 맞으면 계속해서 이 콘텐츠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좋은 효율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보신다면 인스타그램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숫자도 정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10분 내외의 영상을 일주일에 2개씩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AI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지표는 영상에서
리드 전환율을 추적하셔야 됩니다. 리드 전환율이란 이 조회수 대비해서 여러분이 고객의 연락처를 얼마나 얻었느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만 하시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만드신 다음에 마구잡이로 한번 글을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정해두고 마구잡이로 한번 글을 써보세요. OS면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콘텐츠를 그냥 자르고 붙이고 더하고 마음껏 가공하면서 여기저기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터지는 콘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항상 지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 콘텐츠를 올렸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출력치가 이 정도 나오는가를 파악하시면 콘텐츠를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카피라이팅입니다. 내가 텍스트를 쓰건 유튜브 문구를 쓰건 결국에 작은 글귀 하나로 고객들이, 청취자들이 클릭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카피라이팅입니다. 결국의 끝판왕은 내가 고객을 사로잡는 카피를 쓸 수 있느냐 그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피는 최대한 더 좋은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피라이팅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더 강한 후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피라이팅은 굉장히 감각이나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금 더 시간을 들였었거나 경험을 많이 들였던 사람이 더 잘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해결책을 연구해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해결책을 통해서 카피라이팅 시간, 문구를 적는 시간이 80% 이상 감소했어요. 자,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명칭을 지었냐면 모호한 감각과 직관에 의존하는 카피라이팅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이 접목된 카피라이팅, 문무가 겸비된 이른바 테크니컬 카피라이팅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데이터 분석, AI 기술, 그리고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들까지 모두 겸비된 카피라이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조금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 곧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한번 댓글에 있는 저희 톡방에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뉴스레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전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꿀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뉴스레터를 꼭 구독해 주시고 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뉴스레터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